사실 혈전이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해지는 것 같지만 미리미리 보내는 신호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혈전이 생기면 생길 수 있는 질환과 그 질환이 보내는 징후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 동맥혈전증으로 가볼게요. 머리, 뇌 쪽으로 일단 가봅니다. 자, 가보시면요. 혈전이 뇌경색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전에 보내는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선 이웃, 손발을 확인하라고요. 이웃 손발 뭐예요? 내 손발도 아니고 남의 손발을 네. 왜 확인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이웃의 손발을 왜 확인할까요? 네. 사실 좀 그러니까요. 이상하지만 동맥혈전이라는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 사례자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 뇌경색입니다. 동맥 내에 있는 혈전, 특히 우리 심장 근육의 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심근경색증, 머리에 있는 동맥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특히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사진을 보이시는 게 바로 아까 고현석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하지 동맥 폐쇄증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양쪽 다리 혈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쪽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로 제거하게 되면 저런 혈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머리에 이런 혈관이 막히게 되면 네. 그 아랫부분에 저렇게 뇌경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끊어져 있네요. 지금 동그라미 친 데가 이제 끊어져 있죠. 그 뒤쪽에 이제 뇌가 손상을 받게 되면 이웃 손발 우리가 이하고 웃으면 양쪽 입꼬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한쪽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손에 마비가 생겨서 뭔가 쥐려고 하는데 자꾸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발음이 아까 앞에 사례자가 보여주셨듯이 발음. 뭔가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대로 안 나오고 발음이 이상하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주 초기 증상이고 앞에 사례자분은 굉장히 빨리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회복하셨는데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손상이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빨리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웃 손발 잘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뇌만큼이나 또 응급으로 갈 수 있는 게 심장이잖아요. 심장 쪽 짚어볼게요.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고 극심한 가슴 통증을 동반할 수 있다고요. 예. 네, 뭐 심근경색 너무나들 이제 많이 아시죠. 흉통이 오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걱정하게 되죠. 심근경색이 오시게 되면 이 가슴 가운데 이렇게 확 쥐어짜는 듯한 아주 극심한 통증, 고춧가루를 그냥 전체를 확 뿌린 것 같다는 아이고야. 그런 통증으로 이제 오시게 네. 되고요. 요런 그 가슴 통증 외에도 이제 실신이라든가 네. 어지러움증, 그다음에 숨이 찬 호흡곤란 이런 것들로도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극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2시간 이내에 빨리 응급실로 오셔서 이 막힌 혈관을 뚫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잖아요, 저희가요. 예, 궁금한 게 네. 아니 보통 심장 하면은 이렇게 약간 왼쪽이잖아요. 맞아. 그럼 심근경색 하면 아까 이제 여기가 좀 빡빡할 것 같은데 제 선배 중에 한 분은 사실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여기가 답답하다고 해서 내과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 오니까 심혈관에 여러 가지 막 막혀 있었는데 그러면 사실은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렇죠. 그런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이제 심장이 왼쪽 가슴에 네네. 있으니까 우리가 왼쪽 가슴이 아픈 경우를 많이 의심을 하는데 네. 이제 통증이라는 거는 신경을 통해서 나타나죠. 통증을 느끼는 감각신경을 통해서 그렇죠.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가슴 가운데가 아픈 가운데가. 신경의 분포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방사통이 또 생긴다고 하죠. 저희가 턱이나 막 어깨 같은 데로 방사통이 생기는데 그것도 이제 신경의 분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친구분 얘기는 이제 심장의 밑에 부분 하벽 그 횡격막 있는 부위에 심근경색이 생기면은 횡격막을 자극한다든가 그래서 소화불량이라든가 아니면 오목가슴이 굉장히 답답하다든가 이런 증상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다행이고요. 문제는 당뇨나 고령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신경염이 생기죠. 그래서 감각신경을 손상시켜서 통증을 못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이 고령이시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미세한 통증이라든가 미세한 여러 가지 그 증상들에 대해서 항상 좀 얼러트하게 긴장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의외의 증상들도 잘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또 생각해 둬야 될 것은 심장 혈관뿐만 아니라 심장 그 자체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볼게요. 심장 내에도 혈전이 생길 수 있다. 호흡곤란, 흉통, 의식 소실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심장 안에 그러니까 혈전이 떠다니는 거예요, 교수님? 네, 흔히들 혈전이라 그러면 동맥이나 정맥 내에 혈전이 생기는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심장 내에 생기는 혈전이 가장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심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계속하고 있고요. 예. 반드시 심장 안에서는 피가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원인이든지 심장 내 혈류가 정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피가 응고가 되는 것이죠. 이 응고된 피는 반드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은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네. 저희들 하지 뭐 혈관 같은 게 5mm, 6mm밖에 안 되지만 심장은 자기 주먹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혈전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혈전이 이제 온몸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한 군데 생기는 게 아니고 온몸에 있는 동맥에 모두 아이고. 다발성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와. 혈전의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아이고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피가 잘 흘러가지 못한 상황, 제일 많은 경우가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있는 경우, 또 심부전증이 있어서 심장이 이렇게 잘 짜주지 못하는 경우, 또는 여러 가지 뭐 심장 판막증이 있어서 네. 판막이 잘 열리지 않아서 뒤쪽에 혈액이 정체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혈전이 잘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이런 분들은 네. 미리 항응고제나 이런 약들을 써서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수류탄의 파편처럼 이제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혈관이 또 온몸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더 주의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머리, 심장에 이어서 이번에 더 아래, 다리로 한번 가볼게요. 다리에도 생길 수가 있다고 네. 하는데요. 말초동맥 폐색증, 발의 냉감, 색깔 통증 등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다리 하면 하지정맥은 많이 들어봤는데 말초동맥은 좀 새로워요. 네, 그 말초동맥이라는 게 다리 동맥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심장 내 시간폭탄, 그 혈전이 다리 혈관을 막아버리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다음에 다리 자체 안에서도 동맥경화, 아까 보여드린 그런 동맥경화들이 많으면 혈전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이 다리 혈관을 막는 경우에 저희가 급성 하지 허혈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저희 다리가 파랗게 저렇게 네. 변하죠. 네.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극심한 발과 종아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발이 차가워집니다. 냉감을 느끼게 되고 색깔이 저렇게 푸르게 변하게 되죠. 저러면은 빨리 의심하고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만약 저 상태에서 그냥 참고 있으시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발에 괴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당뇨발이라는 거 아시죠? 네네. 그런 식으로 발에 괴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발과 다리에 있는 감각신경, 운동신경들이 전부 손상을 당해서 결국은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매우 안타까운 아이고. 상황에 어머나. 놓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 혈전증의 경우에도 저희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처럼 6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발의 냉감, 그다음에 발이 갑자기 너무나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그 발이 푸르게 색깔이 변한다거나 이런 네.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조심해야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동맥 혈전증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파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맥 혈전증 볼 텐데요. 첫 번째, 폐색전증,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고요, 교수님. 네, 폐색전증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들 하부정맥 혈전증 때문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떤 원인에 있든지 정맥 내에 발생하게 된 혈전이 폐로 가서 폐동맥을 막게 되면 폐동맥 색전증이 생기게 되고요. 이 폐동맥 색전증은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오고 의식소실이 오고 심장마비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병이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런 증상이 있게 되면 응급실로 반드시 빨리 가셔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주변에 보면요,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도 앓는 분이 많은데 저희 장모님도 하지정맥류가 있고 또 저희 이모님들도 왜 저희 가족 모임하다 보면 반바지 입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리 밑에 꼬불꼬불 하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것도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증상이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증상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폐색전증으로 하지 정맥에 있는 혈전들이 올라가가지고 폐동맥을 막 막아버리게 되면은 이 폐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들여마시는 건데요. 이 기능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갑자기 숨이 찹니다. 흉통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침이나 각혈이 하기도 하고요. 되게 심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색깔 자체가 푸르스름한쪽으로 피부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색전증의 95%,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이 다리에 있는 혈전이 올라와서 생기게 아이고. 되거든요. 그럼 이제 다리는 혹시 막히게 되면 무슨 증상이 생기게 되냐면요. 네.
다리에 이제 혈전이 생기게 되면은 다리가 당연히 붓고 아프겠죠. 그리고 또 다리 색깔이 아까 보여드렸던 동맥 부분이 막히는 것보다는 덜하지만은 네. 천천히 변화가 오면서 짙은 색깔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 다리에 혈전이 생긴 경우에는요. 반 정도는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다가 이 혈전이 폐로 올라와서 폐에 우리 혈전을 막게 돼서 숨이 차게 되는 그 순간에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네. 사실 다 양쪽 다 위험한 질환인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바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신부정맥 혈전증이라는 게 있는데 한쪽 다리의 통증과 부종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 홍구리 교수님. 네, 자료를 보시면요. 정맥은 동맥하고 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맥은 이런 파이프처럼 굉장히 수축과 이완을 하는 아주 유기적인 구조라면 정맥은 다리 쪽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판막이라는 구조가 정맥에는 유지가 되어 있고요. 예. 아래쪽으로부터 몸 쪽으로 이렇게 혈액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동맥보다 훨씬 힘들죠.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거나 이 판막 기능이 안 좋거나 정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피는 무조건 하체 쪽으로 쏠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이 붓게 되고요, 아프게 되고 결국엔 피가 정체가 되면 거기서 이제 혈전이 발생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혈전이 날아가서 폐동맥 색소증 같은 위험한 병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무섭네요. 그러니까 혈전이 생기는